English Forest. 명사. 명사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noun, 한자로는 이름명, 말사.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을 명사라고 해요. 제 이름은 케일라예요. 여러분도 이름이 있지요? 사람들도 이름이 있고, animals, 동물들도 이름이 있죠? places, 장소도 다 이름이 있고, things, 사물들도 연필, 사과, 이렇게 다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을 명사라고 해요. 명사에는 dog, house, teacher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과 love, friendship과 같은 추상적인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름을 짓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누군가 저를 부를 때 케일라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나 다양하게 부른다면 전 너무 헷갈릴 거예요. 난 너를 보면 기분이 몽글몽글해. 무슨 말이지? 핵심을 전달하기에는 명확하지가 않죠.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대상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몽글몽글해 라는 대신에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난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잘 의사소통할 수 있겠죠? 명사에는 가산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 그리고 불가산명사, 즉,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먼저 셀 수 있는 명사부터 살펴볼게요. 가산명사, 가능하다, 세말, 산,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다는 거죠. 셀 수 있는 명사에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어요. 단수는 한자로는 호단, 셀수 이렇게 단 하나 있을 때 단수라고 해요. 단수일 때는 단어 앞에 또는 언을 붙여서 하나라는 걸 표시해줘요. 복수, 겹칠복, 셀수 두 개 이상 또는 여러 개를 뜻해요. 복수일 때는 단어 맨 끝에 s 또는 es를 붙여서 복수라는 걸 표시해줘요. 한글로는 색연필 좀 줄래? 라고 하지 색연필들 좀 줄래? 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Can you give me colored pencils? 라고 뒤에 꼭 s를 붙여줘야 돼요. 이건 오래된 노트북이야 라고 말하지 이건 오래된 한 개의 노트북이야 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This is an old laptop 이라고 on을 꼭 붙여줘야 돼요. 왜 영어는 꼭 하나와 여러 개를 구분해서 말해야 해요? 한국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꼭 중요할까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중요시했어요. 동양은 자급자족의 문화가 발달했고 서양은 상위 문화가 발달했죠. 예를 들어 당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몇 개나 드려요? 라고 다시 물어봐야 하죠. 서양 사람들은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당근 3개 주세요 라고 하면 당근 3개를 바로 챙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상위 문화가 발달한 서양에서는 수의 개념이 중요했던 거예요. 나 책 샀어 라고 하면 몇 권이나? 이렇게 다시 물어봐야 해요. 한 권 샀다고 말했을 때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I bought a book 이라고 하면 책 한 권 샀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로는 동양은 동사 중심, 서양은 명사 중심의 언어라는 거예요. 라면을 먹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맛있네 라고 해도 다 대화가 되죠?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ramen is delicious 하고 라면을 꼭 넣어줘야 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나라는 대명사가 없어도 의사소통이 잘 되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I want to go home. I라는 대명사가 없으면 안 돼요. 누나는 어디 갔어? 학교 갔어요. 우리나라 언어로는 누나는 이라는 말이 없어도 의사소통이 잘 돼요. Where is your sister? She went to school. 영어에서는 she라는 대명사가 꼭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저는 공부를 했어요. 나는 밥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주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동양에서는 저녁 먹었어. 귀엽다. 공부했지.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동사 중심의 언어라면 서양에서는 A dog is cute.
Dogs are cute. 이렇게 앞에 명사에 의해서 동사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명사 중심의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수, 복수를 나눠서 써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단수, 단 하나를 의미했어요. 단수일 때는 또는 on을 붙여줘요. 언제 또는 on을 써야 하죠? 이 단어를 발음해 보세요. orange. 발음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편안하게 발음하기 위해 on을 사용해 준 거예요. 단수일 때 모음 발음 a-e-i-o-u, a-e-i-o-u 발음이 오면 on을 사용해 줘요. on idea, on apple, on engineer, on octopus. 그럼 a-e-i-o-u로 시작하는 단어는 모두 on을 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외가 있거든요. 발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hour, 시간이라는 단어죠. 한 시간을 말하고 싶을 때 어를 쓸까요? on을 사용할까요? 정답은 on입니다. h로 시작하는데 왜 on이에요? 여기서 h는 묵음이에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hour, 모음 발음이기 때문에 on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다음 문제, honest. 맞아요. on이에요. 이것도 h가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honest라고 소리 나니까 an honest girl, 정직한 소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uniform. 이 단어는 어를 붙일까요? on을 붙일까요? 정답은 어예요. 왜 uniform, u인데 왜 어를 사용해요?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소리였죠? 이건 u 소리이기 때문에 자음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로는 university. 어일까요? on일까요? 맞아요. 어예요. 이것도 아, 에, 이, 오, 우 소리가 아니라 u 소리가 나니까 자음 소리로 분류되어서 university가 되는 거예요. 단수일 때 모음 발음이 아니라 자음 발음이 오면 a pig, a man, a melon, a book 이런 식으로 어를 붙여주면 됩니다. 복수, 2개 이상, 여러 개. 복수일 때는 단어 뒤에 s 또는 es를 붙여줘요. 언제 s 또는 es를 붙일까요? 대부분의 명사 뒤에는 s가 오는데요. es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먼저 이 단어를 발음해 보세요. 버스. 여러 개인지 하나인지 듣기로는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이 단어도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s 대신에 es를 붙여준 거예요. 전에 읽었던 것처럼 단어 끝에 o, x, s, ch, sh가 오면 복수형을 만들 때 es를 붙여줘요. 기억하기 힘들죠? 자, 이제부터 저만 따라오세요. 이 영상 하나로 다 외워지게 해드릴게요. 그 대신 함께 따라해 주셔야 돼요. 저만 하면 민망하겠죠? 함께 해주세요. 자, 이 알파벳들이 단어 끝에 오면 복수형 만들 때 es를 붙여주면 돼요. o, x, s, ch, sh, o, x, s, ch, sh, o, x, s, ch, sh, o, x, s, ch, sh. 진짜 쉽죠? 자, 소리내서 같이 따라해 볼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완전 다 외워지겠죠? Ready, go! O, X, S, CH, SH, O, X, S, CH, SH, O, X, S, CH, SH, O, X, S, CH, SH. 잘했어요, 여러분. S 또는 ES 이외에도 VES, IES, 그리고 단어가 완전 바뀌는 children, 단수와 복수가 똑같은 sheep, 이런 예외의 복수형들도 있답니다. 이번에는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불가산 명사, 아니불, 가능하다 가, 새말산,
계산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영어에서는 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나누는 걸까요? 언어가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서양권의 수학적, 논리적 사고 발달이 영향을 주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양에서는 상위 문화가 발달했었죠. 그래서 단수 또는 복수를 나누는 수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나 빵 하나 먹었어 라고 했을 때 빵 하나? 그게 어느 정도인데? 이 남자친구가 먹는 큰 빵도 하나, 이 여자친구가 먹는 작은 빵도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게 된 것도 있어요. 소금 하나만 줄래? 라고 했을 때 소금 하나? 그게 어느 정도인데? 명확하지가 않죠? 여기에 water, flour, bread, 물, 밀가루, 빵이 있어요. 물은 용기에 담아져야지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담는 용기에 따라서 양도 달라져요. 밀가루, 빵도 똑같아요. 양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들은 그걸 셀 수 없는 명사로 지정한 거예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이에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on, s 또는 es를 붙여주지 않아요. 퀴즈를 내볼게요. gold, 셀 수 있는 명사일까요? 셀 수 없는 명사일까요? 정답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gold, 금이라는 원료 물질이 gold bar, 금괴가 되어야지 셀 수가 있는 거예요. furniture, 가구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가구 하나하나 셀 수 있지 않나요? 이 그림을 보시면 각각의 구성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 거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를 하나하나 세지 않죠? 가구는 하나하나 모여 거실 전체를 이루는 거실 가구인 거예요. 여기 있는 서랍이 부서져서 사라진다고 해도 가구는 변함없이 가구인 거죠. 그래서 명확히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스톤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돌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돌을 어떤 걸 만드는 재료나 물질의 형태로 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해요. 하지만 a stone, stones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위처럼 큰 돌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일 때는 하나하나 셀 수가 있기 때문에 a stone, stones일 때는 셀 수 있는 돌멩이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The house is made of stone. 이건 스톤을 무언가를 만드는 재료로 봤죠? 그래서 셀 수 없는 게 돼요. I found 3 stones라고 했을 때는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 셀 수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water, 셀 수 없는 명사였죠? 예전에는 셀 수 없는 명사로만 사용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페트병 한 병 한 병 셀 수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로도 사용한답니다. I drank 3 waters during the hike. 그럼 물 3병을 마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 앞에 또는 on, 단어 뒤에 s 또는 es를 붙이지 않아요. 셀 수 없는 명사들을 알려드릴게요. 고유명사, 사람, 장소, 요일, 월.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예요. Kayla, Seoul, Korea, November.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Kayla visited Seoul. 두 단어 앞에는 관사가 붙지 않았죠. 추상명사,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라 셀 수가 없어요. She gave me some advice about love. Advice, love, 전부 다 관사가 붙지 않았어요. 물질명사, 물리적인 형태가 있지만 셀 수 없는 물질이에요. I love eating chocolate cake for dessert. 여기서 초콜릿 케이크도 관사가 붙지 않았죠? 그럼 셀 수 없는데 빵 하나는 어떻게 말해야 해요? 그래서 수량을 나타내기 위해 단위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A glass of milk. 한 잔의 우유. 한 잔의라는 단위 표현을 사용해서 한 잔의 우유를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두 잔의 우유는 두 잔이니까 glasses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2 glasses of milk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A cup of tea
한 컵의 차. 3 cups of tea. 세 컵의 차. A bottle of juice. 주스 한 병. 2 bottles of juice. 주스 두 병. A can of cola. 콜라 한 캔. A bowl of rice. 밥 한 그릇. A bar of chocolate. 초콜릿 한 개. A sheet of paper. 종이 한 장. A slice of pizza. 피자 한 조각. A spoonful of sugar. 설탕 한 스푼. A loaf of bread. 빵 한 덩어리. 셀 수 없는 명사는 수량을 나타내기 위해 단위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명사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English Forest